반갑습니다. 예, 제가 팬들을 한 명도 안 데려와가지고 박수를 듣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많이 데리고 올 줄 몰랐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이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예정자들만 모아서 한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역사와 세계사의 변화는 힘 있는 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의사와 집약돼서 그것이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 국회의원이 아닌 입지자들만의 토론을 할지라도 여기서 좋은 의견이 집약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민주당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앞에 우리 많은 발표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좀 큰 것부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나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폭정을 하면서 실정을 하면서 폭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과 폭정을 감사원, 국세청,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계는 이미 50년대, 60년대 태고 있고 2024년에 맞는 시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오래 근무했던 제가 한번 이 정부를 비판 견제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데 한번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수사 현실과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과연 국민의 상식과 양식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졌을 때 많은 국민, 저 역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답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국가가 진정 선진국에 되려면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많은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년간 법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조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의 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를 비판 견제함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하고 수사와 재판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사법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변호사로서 계속 외치면은 잘못하면 저 잡혀가요.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치인이 되었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지들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제가 정치에 나왔고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서울 주민들이 당신 서울 국회의원인데 뭐 서울 발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 외치는 자식치고 제대로 효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 위에 왜 내가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는 신념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많은 여기 발표자들이 민주당의 혁신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 개념의 혼돈을 가지게 정치와 정치인의 혼돈입니다. 정치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적게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영역이 정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영역은 매우 고귀하고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하고 신성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인이라고 하죠.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정치의 혐오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개혁을 바란다면 첫 번째,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권자 뜻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당도 내년 4월 10일 선거를 치를 때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의 유권자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죠. 그래서 유권자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와 선거 획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확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드는 제도 안에서 정치인을 뽑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을 때 그게 대안이 뭐죠?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4년 기다려야죠.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보궐선거를 하는 걸 예로 치고 그런 사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많은 청재 혐오감을 자아내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퇴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장애에 대해서 주민 소환자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사법적 처리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말하면 염증을 안 느끼게 하는 게 좋다. 이게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소환제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려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당에 국회의원이 들어왔을 때 잘하면 좋은데 거대 야당이 될수록 또 거대 여당이 될수록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또 선수가 많을수록 가장 민주적인 국회의원이 보수화되고 관료가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관료화되고 보수화된 당과 관료화되고 보수화된 의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낼 것인가 문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피의 수혈이 쉽게 되는 제도를 장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국회 출마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피의 유입이 쉽게 되지 않으면 어떤 당이든지 그 다음 보수화되고 관료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의가 유입이 쉽게 되는 제도를 우리는 고안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뭐가 있죠? 신입 가산점 있죠? 20%. 이것만 하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년에 신입 가사가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 권리당원의 명부를 아마 다 공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원 경선이 되면은 권리당원 명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권리당원 명부를 지역위원장 정도 하면 알기가 용이하겠죠. 내가 안다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같이 입지자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면은 어느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예?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신입 당원 명부도 공개를 전 후보자들에게 주고 플랜카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 비싼 돈 들여서 플랜카드 거는데 하루에 저녁 다 떼어버려요. 지역위원장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한 겁니다. 이래서는 새로운 피가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정치가 계획되고 우리 민주당이 계획될 수가 있습니다. 말 더 이상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 강주시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 사업은 저는 지금 금년에 우리 정부가 4대 권역에 5대 메가 지역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 우리 광주 전남이 초협력 그래서 AI 반도체 공모에 우리가 합격이 됐어요. 광주 전남이. 그리고 거기에 관한 법안위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제가 됐다고 원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된다면은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의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지역발전의 모든 결정한 것은 지자체장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그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먹거리는 앞으로 미래 산업 먹거리는 AI 반도체가 자리를 잡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광주시의 그 8명이 광주시의 지자체장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예산을 따오는데 주력하는 게 광주의 발전을 가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으니만 줄이겠습니다.